오늘은 임금체계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으로 비효율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선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반발,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 근로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금 삭감, 자의적 평가, 퇴출 가능성 등 근로자들이 임금체계의 개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입니다. 임금체계 개선은 임금 삭감이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높여서 전체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선 후에도 기존 임금 수준을 보장하거나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직무평가, 직업능력평가, 숙련도평가, 성과평가 등 임금체계 개선에 수반되는 모든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방식과 기준을 근로자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투명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평가자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체계 개선은 성과 부진 근로자들의 퇴출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저히 업무 능력과 성과가 부진한 근로자는 교육훈련, 배치 전환과 같은 충분한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이 가능하지만 이는 임금체계 개선과는 무관함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충분한 교감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선 과정 전반에 걸쳐 근로자들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선은 단순히 숫자와 통계를 바꾸는 기술적인 작업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무원들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성공적인 임금체계 개선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럼 두 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개선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왜 지금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지, 바뀐 임금체계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임금체계는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 생산성 향상, 조직 몰입도 증가,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점이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연공 서열식 임금체계는 젊은 인재들이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고령 인력들의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직무 중심의 성과 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고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확한 비전 제시와 함께 세부 개선 내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금체계 개선은 근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임금체계 개선 단계에 따른 소통이 필요한데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임금체계 개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선 관련 자료를 통해서 이를 공유하고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계 개선 과정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임금체계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선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수렴해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선의 효과를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선 시 고려해야 하는 세 번째 원칙은 각 기업별로 최적의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체계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 획일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선의 방식, 속도, 정도는 개별 기업의 특성과 사정을 감안하여 정해져야 하지만 어떤 임금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업종, 규모, 생산 방식, 근로자들의 선호, 인적 구성, 기업 문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선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급의 경우 직무 분석을 명확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하고 기존의 직위, 직급체계의 위계 질서가 직무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직무급은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직무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직위, 직급체계와 충돌할 경우에는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능급의 경우에는 전문화된 기술이나 숙련이 요구되는 직군, 직종이 많은 경우 적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생산직이나 운수, 통신, 전기, 가스 등 업종에 있어서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직군, 직종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역할급은 직무평가 등의 어려움 없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상대적으로 보다 쉽게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역할급은 개인의 역할 수행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무평가가 어렵거나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선호나 인적 구성, 평균 연령, 업종 특성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젊은 층일수록 기존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안적인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선호나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신생기업이나 IT 등 첨단 업종의 경우에도 임금체계 개선 여건, 특히 근본적 변화를 이루는 개선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령 세대는 안정적인 연공서열식 보상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T, 금융 등 변화가 빠른 업종에서는 유연하고 성과 중심적인 임금체계가 적합할 수 있으며 제조업, 공공기관 등 안정성이 중요한 업종에는 안정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의 정도나 속도 역시 기업의 사정, 근로자들의 입장 등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기존의 임금체계를 백지화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임금체계 개선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실제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계를 전면 대체할 수 있는 점진적 개선과 급진적 개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개선은 기존 임금체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개선은 기존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조직문화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만 백지 상태에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비해 기존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어려움이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것과 달리 기존의 임금체계를 개선할 때에는 이미 기존의 임금체계 하에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얽혀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선에 따라 근로자들 간 임금 수준의 재조정이 발생하고 손해를 보는 근로자 집단의 저항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임금체계 개선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 임금체계의 장단점과 문제점, 그리고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불만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임금체계 개선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저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임금체계 개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접근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은 필연적으로 저항과 어려움이 동반하지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점진적 확대 방식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임금체계를 설정하되 개선에 따른 근로자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경과 조치를 두거나 점진적으로 개선된 임금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분석, 직무 평가를 거쳐 직무구 체계를 마련했을 때 개선된 임금 체계를 적용하되 기존의 임금보다 저하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저하된 임금을 보전해주는 임금 보전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새로운 임금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적용이 가능한 직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거나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인사, 배치 전환 등을 통해서 직무별 자격 요건에 따른 인력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적 전략하에 점진적 변화 방식은 임금체계 개선을 도입이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서 점차 더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체계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하고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호봉 승급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차등 승호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호봉 승급을 축소하고 폐지하면서 직무나 성과에 따른 임금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금 수준을 베이스로 하면서 장래의 임금 조정분을 성과에 따라 결정해 나가는 성과 연봉제로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기존 임금 수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항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성과에 따른 보상 차등을 통해서 동기부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성과 연봉제가 정착되면 직무, 직능, 역할 등에 따른 새로운 임금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근로자들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금 체계를 혁신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계 원칙 네 번째는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 보완 과정을 거쳐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 체계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임금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당초 목적과 비전대로 확실하게 이행해야 개선 효과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개선했더라도 기존의 연공서열형 인사 관행의 유지로 실질적으로 연공급과에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이에 연공서열형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인사평가, 승진, 배치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능급의 경우 직업 능력 평가를 연공 위주로 하면 사실상 연공급화될 수 있으므로 직무 능력 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계 운영 현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선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고정불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개선된 임금체계를 보완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대안적인 임금체계를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급의 경우 정기적인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실시하여 직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임금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과평가 시스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가 임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선 후에도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불만 사항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개선된 임금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면 다시 새로운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하겠죠. 따라서 임금체계 개선 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근로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임금체계 개선 목적을 명확히 정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선은 기업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획일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임금체계 개선의 목표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 동기부여 강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능력, 성과가 임금 결정에 반영되는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가 우선이 되고 기업 특속 문제 극복이 2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젊은 인재들의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킵니다. 직무, 능력, 성과가 임금 결정을 반영되는 비중을 높여서 개인 역량과 노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하고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유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합니다. 연공성을 대체할 대안적 임금체계 중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기업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의 경향은 직무, 능력, 역할, 성과 등의 요소 중에 어느 하나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요소를 임금체계에 반영하는 추세인데요. 미국의 직무급이 브로드밴딩화되면서 직무 능력과 성과 요소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의 신임금 구조 협약은 직무를 중심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숙련,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성과를 고루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일본의 역할급이 일본식 인사관리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변형된 직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성과 평가와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체계 개선 사례들도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된 임금체계로 개선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임금 결정 또는 조정 시스템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를 근간으로 할 것인지, 직군별로 통일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달리 정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요소를 어떻게 보완하여 반영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협의 가능성의 확대입니다. 이와 같은 유연한 접근은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들과의 협의의 여지를 넓히면서 타결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임금체계 모델을 제시하고 각 모델의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임금체계 개선에 반영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조직 및 인사 체계와의 조화입니다. 임금체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운영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계를 개선할 때는 조직 구조, 인사평가, 승진제도 등 다른 요소들과의 조화를 고려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는 조직 인사체계와의 상호 연관되어 설계되고 또 작동되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선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직 인사체계도 개선하여 임금체계와 잘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처럼 각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되어야 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임금체계는 조직구조, 인사평가, 승진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조직구조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면 조직구조도 직무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합니다. 인사평가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도입된 경우에는 인사평가도 성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제도는 역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도입한 경우 승진제도도 역량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력 운용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임금체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직무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직무의 내용, 난이도, 책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직무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개인별, 팀별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 중에 필요한 역량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계, 조직구조, 인사평가, 승진제도 등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 요소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관계도 형성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은 조직 전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를 개선할 때는 조직구조, 인사평가, 승진제도 등 다른 요소들과 조화를 고려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직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력 운용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임금체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단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은 복잡하고 민감한 과정이지만 세계적인 접근과 세심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의 절차는 노사 협의 기구 설치, 진단, 여건 분석, 임금체계 개선 방향 결정, 개선안 설계, 노사협의, 확정 시행 및 점검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사협의기구의 설치가 되었다면 현행 임금체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호봉급 체계가 비용 구조나 생산성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구성 체계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갈등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제반 여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분석은 어떤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사전적 분석인데요. 기업 내 근로자들의 직종별, 직무별 분포, 근속연수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임금체계가 가장 적합한지 검토해야 하고 기업이 속하는 업종, 기업의 수명 주기, 근로자들의 선호나 기업 문화, 관행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여건 분석이 끝나면 어떤 임금체계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적합한 임금체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미래를 보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감안하여 이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임금체계를 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근본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적 또는 절충형 임금체계를 교도부로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인 개선안 설계 단계는 구체적으로 임금체계 개선 실행 방향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특히 개선 전과 후에 인건비 총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개선 효과를 파악하는 것과 근로자 개인별 유불리를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노사협의는 임금체계 개선안이 불이익의 변경인지, 단체별 개정사항인지, 노동조합이 있는지, 노동조합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협의 방식과 협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측면을 떠나 임금체계 개선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근로자들의 수용성, 만족도가 임금체계 개선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함께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협의 절차가 끝나면 협의 결과를 토대로 보완 후 확정 시행하게 됩니다. 일단 시행하게 됐더라도 지속적으로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착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임금체계의 개선 원칙 및 방향과 개선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조직에 맞는 임금체계를 개선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